많이 좀 오늘 못 오셔가지고 아쉬운데 그래도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많이 좀 오늘 못 오셔가지고 아쉬운데 그래도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보건수 교육에 관심 가져주시고 설명해 와주셔서 감사해요. 환영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그 뒤에는 질의응답 같은 거 제가 궁금한 거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가 경력이 조금 되는 순서부터 좀 저거를 봤는데 저는 그 수원하나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좀 오래 했고요. 그 다음에 과학교사, 다니엘 아카데미, 하나교에서 세운 다니엘 아카데미에서 과학교사로 약 7년 정도, 만 7년 정도 일을 했어요. 근데 이거가 저에게 어떤 의미냐면 싱글 때부터 교사를 하면서 다양한 연령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는 부모 교육의 기회도 참 많았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했던 교사 교육의 기회도 많아서 그런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처음에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그런 눈들이 많이 열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교사를 하면서 저는 너무 신났었고 그 과학이라는 그 과목을 새롭게 연구해서 약간 재구성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다가 만 7년이 됐을 때 또 아이들이 살아있는 비즈니스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싶어서 라보라는 이름으로 창업을 해서 지금은 다니엘 아카데미와 MOU를 맺어서 그 제가 경제 수업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도 현재 경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뭐 마켓을 해보고 매일 신청서를 내고 수수료를 떼보고 실제로 이력서를 써보고 그런 활동들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 또 재미있게 협력하고 있는 관계예요.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엄마가 돼서 저는 두 딸의 엄마고요. 한 명은 2000년생, 한 명은 17년생. 그리고 딸 둘을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라보 대표로도 있지만 오전에는 다니엘 아카데미에서 행정들을 지원하면서 제가 학교를 세울 때 함께 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그 필요와 학교 돌아가는 거에 조금 익숙한 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돕고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보고 홈스쿨이라는 걸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영어 교육에도 관심이 생기고 저는 완전 이과생이라서 영어를 잘 못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걸 한번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가정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영어 환경 만들기와 또 리딩의 문화를 가정에서 좀 세워가면서 우리가 함께 좀 독려하고 같이 가고 싶은 마음에 이걸 관심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면서 이걸 열어봤고요. 많이들 문의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도 좀 놀랐어요. 약 20분 정도가 녹화본 그런 거 신청하시고 좀 문의 주셔서 이번 기회에 좀 좋은 동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일기를 시작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는 떨리는 마음이었고 하나는 자신감이 있는 마음이었어요. 이 두 개가 같이 안 있을 것 같은데 저 딱 그 개가 반반이고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우리 아이가 막 좋은 명문대학교를 가서 그 내 방법이 막 이렇다라고 막 내세울 만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3년 해보고 이런 거를 시작하는 엄마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떨렸고 그러다가 고민이 들었지만 한 가지 자신감이 있었던 거는 제가 도서관에서 또 엄마표 영어를 해서 소위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서적을 다 읽어보니까 저에게도 조금 통찰되는 눈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조금 다른 부분일 수 있겠다. 이 엄마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일 수 있고 이거는 나의 강점일 수 있겠다. 이거는 내가 나눠주고 싶다. 그런 마음의 떨림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표 영어라는 거를 이 단어를 잘 모르다가 2019년도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뭐 선교도 나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그 선교사 비즈니스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나에게는 언어가 장벽이겠다. 큰 장벽이겠구나. 그래서 나부터 공부를 시작해보자 해서 과연 한국에서 독학을 해서 영어를 잘할 수 있나 그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에 대한 자료들을 좀 찾기 시작했는데 제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하나의 채널이 있는데 그게 양킹, 지금 되게 유명해지셨는데 그때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양킹이라는 유튜버가 한국에서 독학을 해서 영어를 유창하게 한 그 비결을 인터뷰하고 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 오랫동안 독학을 한 게 아니라 1년, 뭐 2년, 짧게는 3개월, 6개월. 그래서 영어 환경을 이렇게 바꿔보고 쉐도잉 방법을 통해서 영어 발화를 해서 영어 말하기까지 유창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게 한국에서 되는구나. 좀 약간의 자신감이 생겼고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의 영어 교육까지 제가 관심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이때까지 제가 교사로도 있으면서 영어 발표 같은 거를 많이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늘 저한테 있던 의문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할 수 있나? 그래서 나도 그렇게 배웠는데 내가 잘할 수 있나? 그 의문 앞에서 확신이 들지 않았었는데 이 방법으로 했던 사람들에게는 제가 확신이 들었어요. 특히 제가 우성이라는 어떤 아이의 영상을 봤는데 너무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 영상에서 TV에 나올 정도니까 정말 잘했겠죠? 근데 그 엄마가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찾아보니 딱 이 방법이었어요. 엄마표 영어는 가정 환경을 영어를 계속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리딩을 통해서 영어를 성장해가는 과정인데 그런 책들을 다 읽어보니까 디테일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큰 골자는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강점인 부분, 엄마가 말을 할 수 있으면 그 말하기를 더 심어줄 수 있고 엄마가 말하기가 약하면 읽기로 좀 그걸 보완할 수 있고 발음이 안 좋으면 듣기로 그걸 보완해갈 수 있고 어쨌든 그거 두 개를 계속 채워가면서 아이들의 영어 성장을 돕는 건데요. 그래서 저 안에 과연 이게 진짜 되는 건가 5가지의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 5가지가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지만 누구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의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에서 배워도 영어를 잘할 수 있나? 왜냐면 저는 아직 영어 유치원을 보낼 마음이 없었고 또 외국에 나갈 기회가 지금은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아이들을 일단은 키워야 되는데 과연 잘할 수 있나? 두 번째, 영어를 못하는 엄마가 영어를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나? 이 엄마표 영어를 봤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일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배운 사람들이 영어 정서가 그렇게 좋은 엄마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영어 정서 좋으시다면 굉장히 행운아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데 나는 미디어를 이렇게 절제하는 문화 속에서 가르치고 싶은데 이거 되게 DVD와 영상의 노출을 많이 의지하는 것 같다. 그게 과연 될까? 그거 의문이 있었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자녀와의 관계를 세우면서 할 수 있을까? 그게 과연 가능한가? 그거가 사실은 그게 제 관건이었거든요. 저에게는. 잘못되면 오히려 영어 상처가 생기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게 4번째 질문이었고 마지막 5번째 과연 나도 영어가 늘까? 과연 엄마표 영어를 하면 나도 영어가 늘까? 이 5가지 질문을 가지고 좀 탐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뭔가 이런 의문이 들고 가설이 설득이 되면 이제 좀 검증해가는, 실험을 해가는 그런 과정일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은 확신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건 되는구나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고 그런 소리들이 많다는 걸 알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실험을 이렇게 내 5가지의 의문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것인가 그러면서 제가 많은 책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 교육의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되겠죠. 모두가 동의할 것 같은데 우리의 영어 교육의 목표는 영어로 막힘없이 소통하는 것. 그 소통은 언어를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소통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 4가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막힘없이 소통하는 아이들로 만들 것인가 그거를 목표로 두고 이 책들을 읽어봤을 때 제가 핵심을 그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문 열림을 탁 했어요. 일단 얼마나 아시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이 엄마표로 영어라는 거를 많이 안다? 아니면 관심이 있지만 해보신 적이 저는 아직 아이가 어려서 네, 첫째 그 노출만 열심히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세이펜이나 리틀박스 정도로. 네, 맞아요. 저도 찾아봤는데 그 핵심을 좀 알려드릴게요. 시간을 좀 아끼실 수 있겠죠. 이런 책 다 안 읽어도 아끼실 수 있겠죠. 그 엄마표 영어에서 말하는 핵심은 인풋의 양을 차고 넘치게 인풋을 해서 아웃풋을 이끌어낸다. 이게 되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영어를 들을 때 듣기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듣기 평가 때 들어보고 그래서 내가 단어를 외워도 내가 발음하기 쉬운 요상한 발음으로 스펠링 외우려고 생각해서 막 지원해서 했지 내가 어떤 발음을 알고 그 발음 그대로 말해보고 외웠던 경험은 정말 전무한 것 같아요. 근데 엄마표 영어 이 책들을 보시면 핵심은 인풋이에요. 그러니까 듣기 양이 엄청 많으면 흘러나온다. 근데 얼마나 이걸 말을 하고 있냐면 보통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성공의 기준은 뭐냐면 아이가 영어 자립을 사교육에 도움 없이 한 사람들이 말하는 영어 환경은 뭐였냐면 하루에 3시간씩 하는 거죠. 그러면 1년이면은 1000시간이거든요. 하루에 듣기를 3시간씩 하고 1년을 해서 1000시간씩 해서 1년, 2년, 3년, 4년 이걸 10년 정도 하면 10,000시간이 돼서 된다. 그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 양이 엄청나죠. 그리고 읽기는 뭐냐, 이것도 말하는 기준이 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다독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1000번? 1년에 1000번? 그렇게 엄청난 인풋을 많이 해요. 그렇게 말하고. 근데 말하기는 엄마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말하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 따라서 포커스하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쓰기도 우리 인풋에 강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넘어갈까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엄마표 영어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근데 제가 나름대로 다시 재구성을 했거든요. 재구성한 것도 좀 나눠드릴 텐데,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여기서 다 프로젝트들이 나오는구나. 인풋에서 다 프로젝트들이 나오는구나.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선생님마다 이것에 읽기에 조금 이렇게 꽂히었다 해야 되나? 이게 된다라고 느끼면 1년에 1000권을 읽어야 됩니다. 1000권 리딩으로 쭉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이거는 낭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낭독 쪽으로 가시는 분이 있고, 아니다. 그 읽기 할 때 이렇게 세이펜으로 찍고 따라하고 이렇게 애들을 계속 도와줘야 되는데 또 그렇게 가시는 분이 있고, 아니다. CD를 듣고 따라하고 이렇게 계속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 안에서 다 프로젝트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리틀박스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도 아이들이 책 읽기를 도와주는 하나의 그 온라인 서점이잖아요. 그것도 이 듣기를 통한 문제를 인식해서 읽기의 다독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는 눈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여기 리딩 게이트는 뭐 이렇대. 그럼 여기 읽기에서 이 부분을 도와주는 부분이구나 하면서 저는 좀 이렇게 좀 들어왔는데,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하든 어떤 맥을 잡고 가는지 그걸 좀 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조금 떨리는 대목이긴 한데, 그러면 내가 뭐가 달랐나?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내가 말하는 것도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는 거 아닌가? 또 하나의 그냥 듣기를 많이 하고 읽기를 많이 합시다라고 말하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자신 있게 말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제가 그래서 토요일 날 테이를 그 평가를 한번 해봤어요. AR 지수 평가라고, 이 아이가 미국 공립학교 수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나이로 읽고 어느 정도 학년으로 그 문해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지수인데, 제가 그거를 해봤죠. 근데 AR 지수라고 하는데 그게 1.6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공립학교 아이들 기준으로 1학년 6개월 정도의 수준의 책을 얘가 지금 읽고 있는 수준이구나. 제가 이렇게 느꼈고, 근데 제가 이 책을 찾아보면서 제가 듣기를 엄청 했다? 뭐 읽기를 엄청 했다? 이건 아닌데 조금 결과가 생각보다는 좋았어요. 왜냐면 더 잘하는 데 물론 많지만, 그래서 내가 뭐가 달랐나?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보면은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한 거고, 이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듣기 하면은 듣기의 양을 하루에 3시간씩 해야 된다고, 최소. 엄마표 영어 최소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유명한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사람들. 근데 우리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왜냐면 말씀 암송도 해야 되고, 학교 과제도 해야 되고, 금요 예배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3시간? 찾으면 찾을 수 있겠죠. 아침 시간, 오가는 차에서의 시간, 자기 전의 시간, 찾을 수 있는데, 일단은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고 내가 할 수 있는 적용을 해보자. 그게 뭐냐면요. 일단 듣기부터 말씀드리면, 듣기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읽기를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 건데, 여기 듣기에서 1단계는 일단 소리를 적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동요라고 불리는 마더구스, Wishing for Baby라고 유명한 그 영어 노래, 그런 것들을 노출을 시키면서 아이들이 영어 소리에 익숙하게, 아마 그걸로 시작을 하라고 많이들 책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여기 1, 2, 3, 4단계는 난이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능동성을 발휘하는 단계로 바꿔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더 뒤에서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 2단계, 3단계라고 제가 나눈 부분은 아이들이 이야기를 듣고 흘려듣는 거죠. CD를 틀어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 단계. 노래 소리가 아니라 이야기를 틀어놓고 듣고, 또 DVD를 볼 때 아이들이 자막 없이 그 통으로 그냥 영상물의 그 줄거리를 유추하면서 이 상황에는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약간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줄거리로 애들이 그냥 인식하는 거. 그런데 그 방법은 1, 2, 3단계의 방법은 아이들의 능동성이 발휘되기에는 조금 적은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4단계는 뭐냐면 집중 듣기인데, 많은 책들이 이제 집중 듣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CD를 틀어놓고 아니 음원을 틀어놓고 텍스트를 보면서 문자와 그 소리를 일치시키면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세이펜을 쓸 수도 있고 CD를 쓸 수도 있고, 딱 그 4단계 집중 듣기의 단계에서는 리틀박스를 할 수도 있고, 라지키즈, 리딩게이트, 온라인 서점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4단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집중 듣기 물론 좋은데, 일단 아이들이 하기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5분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고 말을 하고, 또 시작하는 시기가 굉장히 세심하게 좀 살펴봐야 된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듣기랑 읽기가 섞여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4단계를 어떻게 책마다 다르지만 1시간씩 매일 해야 된다. 1학년부터 1시간씩 계속 해야 된다라고 가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그 1, 2, 3단계는 능동성이 좀 적고 그냥 흘려듣는 단계지만 4단계는 집중 듣기가 요하는 단계라서 문자를 알아야 되고 그럴 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읽기에서 좀 더 자세히 말하고 싶은데 읽기랑 또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읽기에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냥 제가 아까 세이펜 계속 말하는 게 저는 아이들에게 세이펜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처음엔 저도 확신이 안 들었는데 하면서 점점 확신이 들었던 거는 아이들의 능동성이 발휘되기 약간은 방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상호작용이 좀 안 돼서 그게 좀 아쉬워서 어쨌든 나에게는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럼 아이에게 어떻게 읽기를 가르쳐야 되지? 왜냐면 다 읽기 독립, 많이 읽어야 된다, 1000권 읽어야 된다 하는데 아이들이 지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지? 그거에 대한 그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1단계는 읽어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많이 리드 얼라우드라고 해서 좀 읽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함께 읽는 거. 그러니까 읽어주는 게 끝나면 이제 셀피는 찍어가서 읽는 거라고도 생각하거나 CD를 이렇게 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함께 읽는 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아이들이 혼자 읽어도 두려움이 없도록 도와줄 수가 있고 또 뭔가 제 느낌에는 이 함께 읽기 단계와 3단계가 낭독인데 이 단계 함께 읽기와 낭독을 그 집중 듣기로 약간 밀어붙이는 느낌이 사실 들었어요. 그게 저의 좀 솔직한 마음이어서 듣기의 4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집중 듣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소리와 문자를 인식하면서 드디어 이제 혼자 읽는 걸로 넘어가는 거를 도와주는 게 바로 집중 듣기인데 그 집중 듣기를 그럼 안 해도 되나? 근데 안 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애들이냐면 1, 2, 3단계가 진짜 충분히 넘친 애들, 그 다음에 엄마가 함께 많이 읽어주고 함께 읽고 낭독을 했던 애들은 이 집중 듣기의 단계를 조금 가볍게 넘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뭔가 프로젝트성으로 어떤 선생님이 이거에 딱 꽂히면 이거 집중 듣기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막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약간 몰아붙이는 느낌이 들어서 태희에게는 이걸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제는 그 읽기의 1단계, 읽어주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 함께 읽고 낭독을 들어갔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읽으면서 내가 한 문장 읽고 아이가 한 문장 읽고 내가 한 문장 읽고 아이가 한 문장 읽고 그러니까 읽기에도 자립할 수 있도록 단계를 계속 쪼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낭독 3단계는 이제 스스로 소리를 내서 읽는 거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는 낭독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마지막에 혼자 읽기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혼자 읽기가 되기 전에 낭독은 어떤 목적이 있냐면 혼자 읽기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책을 읽는 정독의 습관을 들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다독이 들어가면 정독의 습관이 조금 들어가기 이전이니까 낭독을 좀 잘 잡아준 후에 다독을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문자를 인식할 수 있는 7세, 6세, 7세 정도의 낭독을 쉬운 책으로 연습을 하면서 나중에 다독으로 들어갈 때 그때 온라인 영어 서점을 이용해도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온라인 영어 서점은 뭐 리틀박스나 뭐 리딩게이트나 그런 거를 생각했어요. 이 단계가 넘어서야지 마지막에 드디어 이제 혼자 읽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그 세심한 얘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보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안 그러면 밀어붙이는 느낌이 제가 계속 드는 게 되게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태희는 제가 적용도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데 태희는 지금 세이펜으로 2, 3단계 함께 읽기와 낭독을 하지 않고 그냥 저랑 이거를 한 1년, 2년은 계속 돌 것 같아요. 2, 3단계를 충분히 머문 후에 나중에 혼자 읽기로 들어가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책을 읽는데 언어 해석을 안 해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듣기에서 계속 듣다 보니까 얘가 내용을 스스로 알게 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어휘 언제 알고 단어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하면서 이 내용을 파악을 하는데 얘는 이제 그림 보면서 그냥 대충 그렇게 파악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어가 이렇게 내용도 이해가 되면서 읽게 되는 건지.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그 영어 교육의 목표가 영어로 막힘없이 의사소통하는 거. 근데 듣기가 두 가지 방법인 거예요. 그 내용을 주제를 파악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분위기와 배경 지식을 통해서 아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어휘와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아는 방법이 있고 근데 그게 두 개가 다 가야지 아이들이 문해력이 좋아지고 의사소통이 되는 아이들인 건데 그 두 개가 다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은 사실은 그 전에 약간 입시형은 그 문장 하나하나를 뜯어서 봐서 그렇게 해서 문해력을 키웠던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배경 지식과 분위기로 알아가는 거를 계속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서 10살 이전이 중요한 게 사람들이 강조하는 이유가 10살 이전에는 그게 된다. 10살 이전엔 된다. 10살 이전에는 학습이 아니라 습득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습득이라는 건 배경 지식과 그 분위기로 이제 유추해가는 그게 계속 자라는 시기라서 10살 이전으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학습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고 많이 말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동의를 하고 그 태희가 예비 초등 4학년 때까지는 어쨌든 챕터북을 들어가거나 챕터북 읽기 바로 그 직전까지는 해주고 싶고 4학년 이후에는 책 읽기는 챕터북을 혼자 묵독할 수 있는 걸로 돌리고 그 다음 습득이 아니라 학습으로 봐줘야 되는 부분을 제가 힘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거는 문장의 구조도 알아야 되고 문법도 알아야 되고 또 아이가 대학을 진학하고 싶고 수능을 잘 봐야 되면 저도 그걸 도와줘야 되니까 우리나라 입시형은 또 완전히 다르죠. 그것도 도와줘야겠구나. 그것도 또 잘하는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도서관에서 거의 다 책을 읽어보고 최근에 달빛날의 도서관에서 어떤 책이었더라? 내가 너를 1등급으로 만들어주마? 그 책이었는데 초등학생을 가르쳐서 영어 수능 만점을 시킨 엄마가 있었어요. 제가 그 엄마 책을 보고 이거는 내려놨던 이유가 그분도 이제 프리스쿨부터 계속 설명은 하지만 아 이거는 엄마가 그냥 정말 좋은 과외 선생님들하는 이야기구나. 이건 내가 4학년 때부터 봐야겠다 하고 그냥 좀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4학년 이후에는 학습이 들어가는 거를 내가 힘쓰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은 3학년까지 내가 다 끝내야겠구나. 끝내는 거는 챕터북을 혼자 읽을 수 있기 전에 상황을 내가 만들어줘야겠구나. 이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럼 많은 그 엄마표 책들 사이에서는 챕터북을 읽을 수 있으면 문법도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다른 구조적인 것도 애들이 습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말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이거 충분히 챕터북으로 하면 그냥 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영애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림 안에는 3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필요하다면 예전 우리가 배웠던 한국식의 그런 영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접목하고 싶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입시를 얘가 치른다면 그걸 좀 도와주고 싶고 그것도 사실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빨리 끝내주고 싶고 또 제가 힘쓰고 싶은 부분은 그 뒤에 아웃풋 부분의 쓰기 부분인 거예요. 왜냐면 저에게는 말하기와 쓰기가 굉장히 약해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가르쳤나? 쓰기를 어떻게 가르쳤나 찾아보니까 이것도 사람들이 나는 1, 2, 3, 4단계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쓴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아이들이 가르칠 때는 이 단계가 진짜 중요하구나. 근데 이 단계들도 책마다 난이도별로 단계를 나눠놨지. 이거를 그러니까 단순한 책도 난이도별로 나눠놨지. 아이의 능동성이 발휘되는 단계로 나눠놓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에 포커스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게 좀 실감이 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말하기를 말하려면 물론 당연히 엄마가 말을 많이 해주면 늘잖아요. 근데 능동성이라는 거 처음에는 이제 핑퐁 말하기로 처음에는 대신 말하기로 시작하는 거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뭐 주세요, 뭐 안녕하세요 옆에 아이를 딱 끼고 엄마가 대신을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이는 동일화를 느끼기 때문에 대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구나. 근데 저는 1단계가 약해요. 그래서 2단계 그러면 이제는 말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말을 나눠서 말하는 거. 아까도 그 읽기랑 똑같아요. 함께 읽기, 처음에는 읽어주기, 함께 읽기였잖아요. 근데 말하기도 대신 말하기, 그다음에 함께 나눠 말하기. 그 아이들이 쓰는 그런 패턴들. It's time to go to school. It's time to go to church. 그 내가 하는 말을 이제 나갈 채비를 하면서 It's time to go to class 하면은 제가 한번 말해주고 It's time to 하면은 이제 애가 뒷말을 하는 거죠. Go to class 이렇게. It's time for snack 이렇게 그 말을 넣어주고 나눠 말하기를 시작하는 이렇게 말을 트이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함께 말하기가 되는 거겠죠. 이제 대화는 그 말하기를 배우는 방법은 상황 안에서 배워야 하고 그래서 뭐 보드게임을 할 때 말하기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엄마들이 여기서 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영어 말하기 해야 되는데 우리 집 영어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앞으로 너한테 영어로만 말할 거야. 앞으로 내가 너한테 우리 집에서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어로만 말할 거야. 그러면은 이제 아이는 소통이 안 되고 그것도 오래 갈 수가 없죠. 아이들 그 성장의 능동성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내가 들려주는 말이 계속 되면 얘가 트이겠지. 근데 아예 능동성의 그 성장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쪼개줘야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상황을 쪼개주는 거죠. 그 양치할 때 영어로 말하기. 뭐 brush your teeth, 뭐 up and down, back and forth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집에 보드게임 할 땐 영어로 말하기. 시리얼 먹을 때 영어로 말하기. 그렇게 상황들을 쪼개주면서 아이들이 상황에서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부담이 적죠. 그러니까 학습이 계속되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근데 뭔가 아이들의 능동성을 점점 늘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 이 함께 말하기에
이제 대화 상황에서 함께 말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좀 쌓이다 보면 이제 함께 말하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화상 영어를 할 수가 있고, 이 함께 말하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그 외국인이 자주 쓰는 문장들 그런 거 좀 익혀줘도 도움이 되겠죠. 대화할 때.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아이가 좀 고학년이라면 그래도 엄마가 더 함께 말하기를 참여하고 싶다면 쉐도잉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애니메이션이나 좀 일상생활에서 잘 쓰는 그런 상황들 듣고 따라하고 그 상황 그대로 억양 그대로 따라하는 거, 그러면 그 상황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발화가 좀 자연스러워지겠죠. 이렇게 함께 말하기 단계, 그래서 많은 회화 수업들이 이 함께 말하는 거, 화상 영어나 이제 또 프로젝트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 전에 아이들이 조금씩 도와줘야 돼서 이걸 하는 건데, 이렇게 물어붙이면 아이들에게 영어 상처가 생기고, 어쨌든 이걸로 밀어붙이면 되긴 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는 이걸 보는 눈이 정말 좋았다. 정말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마지막 말하기의 4단계는 이제 혼자 말하는 거,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말하기 대회를 나갈 수도 있고, 유튜브 촬영해서 자기가 설득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연설을 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그 전에 아까 제가 그거를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영어 연극도 들어갈 수 있겠죠. 외워서 그 상황에서 연극을 하는 거니까. 그 말하기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뭔가 전달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를 볼 때 그냥 난이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아이의 능동성을 점점 아이가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단계로 쪼개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저는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웃풋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말하기는 많이 심어주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에 강하신 분들은 이것도 7세, 8세에 듣기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해서 발화를 거의 8세 때는 되게 많이 시킨 분들도 많더라고요. 발화를 일단 많이 시켜주면 아까 힘들게 억지로 그 집중 듣기 해야 되는 거를 많이 줄일 수가 있다고 해요. 저는 그 부분이 많이 동의가 돼서.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이 말하기가 강한 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엄마표 영어들이 집중 듣기가 강해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엄마가 영어를 잘하면 이게 좀 약해도 집중 듣기 막 안 해도 왜 미국에 사는 애들 그냥 영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쓰기도 간단하게 말하고 이제 넘어와서 저도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쓰기도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그 말하는 관점에서 1단계부터 4단계 어떻게 나눠질 것 같으세요? 1단계? 다. 첫 번째, 대신 쓰기. 맞아요. 첫 번째 대신 쓰기. 쓰고 싶은 말 내가 대신 써주는 거. 두 번째는 따라 쓰기. 제목 따라 쓰고, 쓰고 싶은 문장 따라 쓰고. 근데 저도 몇 번 해줬거든요. 근데 쓰고 싶은 문장도 제가 좀 따라 적어주고, 태희가 제목을 적으면 태희야 너 기억하고 싶은 문장 있어? 그럼 뭐 이거라고 하면 제가 좀 따라 적어주고. 그러니까 쓰기도 좀 시작한 거죠. 1, 2단계를 조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3단계는 이제 창작 쓰기. 쓰기에서도 3단계가 제일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제가 그 이름 붙인 거예요. 창작 쓰기. 그냥 who, do, what. 그래서 이제 많이들 말하는 라이팅 수업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누가 했다, 무엇을. 그걸 연습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일기를 통해서 연습할 수도 있고, 주제별 쓰기로 연습할 수도 있고, 에세이로 연습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3단계는 선생님이 아이들이 그 아웃풋을 낼 수 있도록 그 안에 인풋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아이를 학원을 보내고 사교육을 맡긴다면 이 쓰기의 3단계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께 좀 맡기고 싶다. 그런 눈을 가지고 좀 맡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일기를 써도 이 영어 일기에 필요한 인풋의 단어들을 얘가 잘 알고 있는지, 그럼 아이들이 글을 썼을 때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글쓰기와 놀고 그 아이의 능동성을 조금씩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도와주고 싶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목표는 3학년까지 챕터부 혼자 있는 거로 들어간 다음에 제가 또 힘쓰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인 거예요. 내가 약했던 이 쓰기를 나도 좀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가 그런 선생님을 찾지 못한다면 내가 아이에게 라이팅을 이렇게 가르치고 싶다. 왜냐면 그렇게 가르쳤던 자료들은 많고 그렇게 해놨던 엄마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의 좋은 노하우를 뽑아서 그 나의 시각으로 아이의 글쓰기를 가르쳐주고 싶다. 근데 우리나라의 글쓰기에 제가 아쉬운 게 뭐였냐면 이런 책들을 다 읽었을 때 거의 다 3단계에서 끝났다. 근데 제가 한 책을 발견하고 정말 무릎을 딱 치면서 4단계가 있구나. 유창성이 있는 거예요, 글쓰기에는. 그러니까 좋은 글이 있고 그냥 쓰는 글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 보는 사람이 적구나. 일단 적구나. 근데 제가 성원도서관에서 몇 번을 봤는데 이분은 글쓰기에서의 그 유창성까지 생각하는구나. 그럼 좋은 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접속사를 써야 되는지 이미 영어가 편해진 아이들인 거죠. 그 아이들이 어떤 좋은 글을 만들어내는지 도와주는 게 저는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의 3단계를 잘 마무리해서, 그러니까 아이의 고학년이 되겠죠. 중학생이거나 그 정도 됐을 때 저는 태희에게 그 유창하게 글을 쓰는 거. 왜 한국말도 그냥 아무리 한국말을 다 해도 좋은 글이 있고 좀
더 개발해야 되는 글들이 있는데 좋은 글이 쓰는 게 좋죠. 그래서 나는 유창하게 좀 조금만 글을 써도 좀 멋진 글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걸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것저것 말을 막 섞어서 했는데 제가 강조한 부분 잘 전달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의 그 로드맵은 이거는 사실 앞에서 다 나왔던 내용들이 있고요. 각자 상황에 맞게 좀 찾아가시고 또 저도 이거 찾는 걸 좀 도와드리고 싶고요.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에 있는지 좀 찾는 거를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아까 리틀박스 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제가 좀 보면서 아직은 문자랑 상황이랑 연결하는 게 지금 그거를 시작하는 것보다 이걸 시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저걸 좀 나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아웃풋도 저도 이때부터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웃풋의 그 말하기와 쓰기는 계속 말씀드린 제가 그 굉장히 약한 부분이라서 아쉬워서 일단 이거부터 해두고 4학년 전에 제가 조금 실력을 쌓은 다음에 쌓아가고 싶어요. 마지막이에요. 제가 시행착오를 배운 중요한 3가지. 첫 번째, 아이들의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이 3가지는 내가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3가지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그 영어 정서가 촛불처럼 켜져 있구나. 내가 그 촛불을 진짜 꺼뜨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촛불은 뭐 사교육으로도 꺼질 수 있고 사교육도 안 꺼질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아이들에게 안 맞는 수준의 책을 막 읽어가면 꺼질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의 그 성장을 잘 보지 못하면 이거는 순식간에 꺼질 수도 있는 걸 저도 꺼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간직해서 가야겠다. 영어가 좋고 재밌고 조금 할만하고 자기 효능감을 계속 가질 수 있는 위치를 내가 유지시켜줘야겠다. 이걸 유지시킬 수 있다면 같이 뭐 영어 놀이도 하고 영어 단어 퀴즈도 하고 그런 것들이 진짜 엄청난 학습을 바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인풋의 과정이긴 하지만 이 영어가 할만하고 재밌구나 영어 정서를 계속 살려주는 거죠. 특히 프리스쿨 단계에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강조하고 싶은 건 생장점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 지금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 건지 딱 봐서 주는 게 되게 필요하다. 글쓰기가 중요해서 과외를 시작했다. 근데 그게 아이에게 지금 맞는 옷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억지로 막 입힌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계속 세심하게 살펴봐야지. 아이들의 성장이 일어나는 건지 세심하게 계속 살펴보는 눈이 진짜 중요하구나. 듣기는 어느 단계에 와 있지? 읽기는 어느 단계에 와 있지? 제가 테일을 보면서 얘가 낭독을 할 때 낭독은 조금 쉬운 걸 하는 게 좋고요. 또 집중 듣기 할 때 약간 어려운 걸 하는 게 좋은데 얘가 낭독을 시켰을 때 이 미니북 제가 미니북으로 낭독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이거 좀 읽기 연습하기 나온 리더스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읽었을 때 조금 쉬웠거든요. 그래서 얘 좀 난이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ORT를 기준으로 조금 단계를 높여서 얘가 어느 정도에 지금 읽는 게 제일 맞는 건가 좀 찾아봤는데 딱 4, 5단계 낭독이 얘한테는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읽기가 아니라 낭독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근데 이번에 토요일날 AR 지수 했을 때 1.6이 나왔는데 그게 ORT의 4, 5단계가 1.6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기뻤거든요. 흐뭇하고 맞았구나. 이게 내가 봤던 세심하게 살펴본 게 맞았고 태희가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딱 읽을 수 있는 단계가 지금은 이거구나. 그럼 내가 그 눈을 관찰해서 이거를 줘야지. 근데 저한테 질문 주신 분들 중에 그게 있었거든요. 아이들을 좀 안 맞는 수준을 이렇게 지금 억지로 읽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근데 저는 완전 그거는 사실 반대해요. 마지막 3번째. 어쨌든 엄마표 영어는 못해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하루에 3시간 할 수 없지만 하루에 20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려면 저는 혼자 했기 때문에 어쨌든 제 주변에는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 혼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꾸준히 뭘 하는 걸 잘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좀 더 잘 심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워서 여기 클래스를 연 것도 있어요. 20분이라도 꾸준히 함께 가꾸고 싶다. 그런 이 3가지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 마지막 이거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 12월 27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말을 빼면 이게 딱 평일 3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30일간 제가 스피킹 미션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카톡방을 통해서 제가 하루에 한 문장의 스피킹을 드리면 그 말하기의 1단계 핑퐁 말하기 그거를 30패턴을 싣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개씩. 그 핑퐁 It's time to go to school, It's time to go to bed 그거를 아이와 하루에 한 문장을 꼭 한다. 핑퐁 미션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도 다독이 중요하죠. 방학 때는 다독을 하고 나중에 학기 중에는 좀 슬로우 리딩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 방학이니까 30일간 하루에 3번씩 읽는 거.
그러면 90권에 주말에 좀 더 읽어서 100번을 채우는 걸로. 그래서 리딩 100번, 그다음에 6세 이상부터 만 6세 이상부터는 낭독. 자기가 할 수 있는 낭독. 이거 뭐한 줄로 되어 있는 거라든가 뭐 이런 낭독 얇은 책으로 한 권씩, 하루에 한 권씩. 그다음에 리스닝은 다들 상황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만큼 아이들에게 흘려주기를 하고 있는지 그 시간을 기록하는 거. 이 세 가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달이 끝나면 그냥 결과 어땠는지 서로 공유하고 독려하고 이 안에서 서로 어떤 책이 좋았는지 공유하고 그런 그룹을 만들고 싶은 바람입니다. 저는 내가 영어를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은 흘려듣기를 영어 라디오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어플에 그 난이도는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난이도는 아니긴 했는데 제가 좋아서 아침 7시 반부터 8시 20분까지 EBS 영어 라디오가 나오고 그것도 태에게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흘려듣기를 그거로 인해서 2년은 그냥 한 거니까 이런 자기만의 팁들이 있으면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이었지만 버벅거렸지만 감사해요. 여기 제가 ORT도 빌려왔는데 그냥 ORT 이런 것도 리더스북은 앞에 이 책에서 많이 쓰여 있는 단어. 근데 리더스북은 이런 게 되게 많이 써 있어요. 앞뒤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써 있고 앞에 질문 같은 거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이건 없네요. 다른 데서는 난이도로 많이 말을 하거든요. 여기 잠수의 책도 이렇게 되게 두꺼운 책인데 이렇게 하라는 로드맵이잖아요. 5세, 6세, 7세는 이렇게 하라는 로드맵인데 이게 다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5세 때는 뭐 제1단계 좀 쉬운 책 난이도로 나눴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정말 많이 구할 수 있어요. 잠수의 책뿐만 아니라 다른 뭐 책들도 이런 추천 도서는 다 난이도로 나눠져 있어서 저는 난이도보다는 아까 계속 강조했던 그 아이의 능동성을 키워주는 그 단계로 나누는 게 맞다. 왜냐면 난이도야 아이가 지금 함께 읽기 단계라면 그 읽기에 지금 딱 적합한 단계만 찾아서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 난이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았어요. 내가 맞는 그 수준을 읽으면 되는 거니까. 참고하고 싶을 때 그래서 저는 열어보고 이 책은 좀 어려운 거구나. 저도 아직 가보지 않은 거지만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되게 주된 건 아니에요. 문법 구조를 알고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영어를 독학하는 사람들 중에 문법을 강조하고 그거를 오랜 시간을 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파닉스와 사이트워드를 가르치고 읽기로 넘어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거 2, 3주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문법은 그냥 틀일 뿐이다. 그것도 2, 3주면 충분하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문법이나 이런 거 신경을 쓰더라도 뭐 방학 때 집중해서 이번엔 이거다. 방학 때 집중해서 이거다. 이렇게 할 것 같고 맥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내가 뭐 수능 너를 1등급으로 만들어주마? 그 사람도 되게 잘 가르치는 분이더라고요. 엄마예요, 엄마. 엄마가 가르쳤는데 확실히 뭐를 다 가르치는 게 좀 남달라서 아이가 그 영어 그 상처 없이 되게 영어가 유능한 애가 됐는데 일단 그거를 보면 내가 이거에 방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접어놨지만 나중에 태희가 이제 4학년 되기 전에 얘가 챕터북에 들어간 시기가 될 때쯤에 이제 다시 꺼내서 그러면은 내가 이 세 가지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이것까지 병행을 할까 또 다른 로드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태희가 3학년이 됐을 때 여기서 말한 커리큘럼 안에서 제일 마지막 갔을 때 그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게 AR 점수나 뭐 이런 걸로 약간 그러니까 지수로 생각하자면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있어요? AR 지수는 유명한 챕터북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묵독으로 그러니까 소리내지 않고 그냥 책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뭐 매직 트리 하우스나 그것도 약간 조금 쉬운 편이지만 챕터북이니까 그러니까 얼리 챕터북까지는 3학년 때 이런 방법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묵독으로 챕터북을 A to Z 넘어가는 그 정도로 혼자서 그냥 재밌게 읽을 수 있으면 그거는 내가 됐다. 4학년 뭐 예비 4학년 때 그거를 들어가거나 아니 3학년 때 들어가거나 그러면 내가 뒤에 충분히 영어라는 언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많겠다. 뭐 화상 영어를 할 수도 있고 아니 뭐 글쓰기를 저는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그거에 좀 힘을 실을 수도 있고 문법을 또 되게 재밌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독학을 하면서 이건 나에게 딱 틀로 잡혀서 그 틀일 뿐이다. 이 틀이 한번 세워주니까 영어가 진짜 뭐 재밌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이를 좀 살펴보면서 가지 않을까. 얘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보는지가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보완하거나 아니면 도와줘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책을 지금 어떻게 읽고 있어요? 듣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지금 듣고 눈으로만 보고 있어요. 따라 읽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일단 그게 일단 자기 능동성이 좀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능동성이 들어갔을 때 보이는 것 같아요. 자기 능동성이 들어간다는 건 어떻게 내 소리로 읽는 거? 뭐 함께 나눠서 읽어보거나, 엄마랑 같이? 네. 아, 아니 뭐 낭독을 해보거나 그랬을 때 얘가 모르는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면은 좀 얘한테 확실히 어려운 거고. 근데 흥미를 가지고 지원이가 만약에 읽는다. 흥미를 그러면 가지고 있는다. 그러면 파악이 되고 있다는 그 거지. 유추가 되고 있는 거죠. 아까 말 그 줄거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고. 많으면 미션으로 주신 영어책 100권 읽기는 내가 네. 아이를 하루에 3번 이상씩 네, 읽어주는 거잖아요. 그림책이든 뭐 쉬운 맞아요. 책이든 뭐 힘든 책, 어려운 책이든. 네, 뭐 쪼개 읽어도 그 되고 긴 고르는 책을. 책을 선정하는 거는 아이와 함께 선정해서. 뭐 엄마가 해도 골라도 되고. 전 도서관에 많이 가보시기를 권장을 해요. 그럼 그래요. 낭독 30권은 딱 30권을 정하는 거는 아이가 낭독,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가 낭독하는 번갈아 가면서 낭독해도 되고. 네네네. 읽어주는 거 100권, 낭독은 30권. 낭독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낭독 스쿨 같은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로. 100권을 읽으면 그러니까 이게 음원을 듣고 읽는 건 아닌 거죠. 아, 네, 그거 아니고 엄마가 읽어주고요, 100권을. 그리고 만약에 이 책을 읽었으면 도서관에서 이 음원도 함께 저는 빌려서 이걸 읽어주고 이걸 틀어주거든요. 근데 다음날 같은 책을 읽어도 돼요. 카운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CD 플레이어가 없다. 그러면 이 책 제목 그대로 유튜브에 적고 read aloud라고 치면 이 책을 똑같이 읽어주는 원어민 소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틀어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쌓였던 것 같아요. 테이도 그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을 같이 가면 아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실패도 해보고 좀 아이들의 취향도 알아가면서 또 엄마가 책을 고르는 안목들이 잘하니까 모르겠으면 그 그룹 안에서 서로 추천도 해주고. 저 이거 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이거든요. 이런 거 다 좋았어요. 이런 거. 이것도 재밌게 읽었다. 그래서 엄마가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읽어주냐 그 질문이 엄마 병원 다 그 질문들인데, 근데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그 영어책 100권 읽기 영어책 읽기의 힘 그 책 쓴 분이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았는데, 이 아이들 책은 엄마가 연습해서 읽어줄 수 있다. 연습해라. 연습하면 읽을 수 있다. 그게 제일 현실적인 조언이더라고요. 아니면 다른 책들이 약간 우기기가 좀 있는 거예요. 저는 우기기라고 느꼈는데, 엄마 발음이 엄청 안 좋아도 그 CD를 많이 들으면 그거 따라간다고. 그것도 저는 정말 많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CD를 많이 틀어줬는데, 근데 그분이 말한 것처럼 엄마가 좀 연습해서 재밌게 읽어주라고. 그래야 상호작용을 하면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니까. 그래서 저는 연습 많이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읽어주기 그 0단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처음에 읽어주기잖아요. 그 0단계는 저 혼자 그냥 내가 읽기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소파에서 이걸 읽어요. 그 0단계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애들이 뭐 지나가다가도 보고, 지나가다가 내 옆에 앉아서 그냥 읽어주기가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자주 읽어요, 집에서 책을.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낭독이 될까 생각이 들어서 윈피키드라고, 저는 책을 잘 안 사거든요. 거의 빌려 읽지. 근데 제가 이 책은 샀어요. 이 문장 구조가 너무 좋고 내가 읽었을 때도 되게 도움이 되는 그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재밌고, 이거를 계속 읽어서 저도 거의 이 정도까지는 읽은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소리내서 소파에 앉아서 읽어요. 그런 문화도 있는 거죠, 저희 집에. 책을 엄마가 계속 소리내서 읽는다. 홈런북이라고 하던데, 아이들이 진짜 취향에 저격하는 맞아요. 책을 만나는 거, 인생책처럼. 저도 홈런북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도 제가 무작정 막 그 프레벨이나 몬테소리 이렇게 받았던 책들도 좋았는데, 이제 그림책, 도서관이 생기고 그림책으로 넘어왔을 때 저희 집에 홈런북은 이거였어요. 큐리어스 졸지라고. 아이들 뭐 난이도 이렇게 글이 많은지도 모르고 저 그냥 빌렸는데,
한국어 섞어서 읽는 거죠. 졸지가 너무 귀엽고 좀 되게 사랑스럽고 꼭 사고치지만 나중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막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되게 그래서 도서관을 갈 때는 그 둘째를 남편한테 맡기고 첫째랑 이렇게 걸어가면서 도서관 가는 길이 그냥 데이트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런 좋았던 거죠. 빌리러 가는 것도 좋고 이게 홈런북이 돼서 다음에 또 큐리어스 졸지 이건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또 빌리러 가자 관심 이렇게 이게 저희 집 홈런북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글이 너무 많긴 했는데 그래도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아까 세이펜에 대해서 능동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네,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연습해서 읽어주는 것보다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세이펜 음원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거기에도 이런저런 시리즈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그 문장을 찍고 네. 그 뒤에 따라 듣고 자기가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조금 발음 교정과 능동성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맞는 것 같아요. 세이펜의 활용을 선생님 그쵸.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이펜은 아이들의 능동성이 더 올라온 다음에 그러니까 세이펜을 듣고 음원을 듣고 따라하는 거를 먼저 신고 싶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CD를 통해서도 그것도 맞는데 어쨌든 스스로 읽는 거를 도와주는 그 단계에서 조금 더 뒤로 뺀 것 같아요. 그 온라인 영어 도서관을 이용하는 그 시기랑 세이펜을 이용하는 시기랑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는 아직 그 온라인 영어를 이용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그 단계가 들어간다면 이제 다독을 할 때 세이펜도 그때 활용한다면 그때 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 내가 책을 읽을 수가 없는데 이게 메인으로 가기엔 물론 활용을 하면 좋지만 이게 메인으로 가는 거는 저는 약간 의지가 될 것 같고 내가 주도적으로 더 하는 거에 그냥 세이펜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고 아이랑 좀 더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는 게 더 시간이 줄어든다고 느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이펜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엄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영어에 대한 흥미도를 올리는 거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걸 더 의지하면서 갈까봐 그걸 조심하는 것 같아요. 세이펜에 활용한 것만 잘 할 수 있는 엄마라면 그래도 엄마가 주도를 가지고 세이펜이 따라오는 거는 괜찮은데 근데 좀 거꾸로 간다는 느낌이 가끔 들거든요. 세이펜이 주도해가고 엄마가 따라가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그냥 야 너 세이펜해 야 이런 걸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이펜과 아이를 함께 버려두는 그런 게 맞아요. 싫으셨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제가 좀 더 준비되면은 세이펜도 잘 활용할 것 같아요.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칠까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